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이게 거의 슈퍼 보궐입니다. 대선이 그 앞에서 무색할 지경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 거기가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먼저 자율구독료 말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출판사는 무려 미국의 펭귄 출판사입니다. 이 사람은 2017년 미중 전쟁의 신호탄이 된 국가안보전략보고서 National Security Strategy 그것이 작성되었을 때 그 작성팀의 수석부장이었고요. 그 전에는 백악관의 그 무시무시한 정보조직 NSC에 근무했었고요. 그 전에는 주 베이징 중국 대사관의 그 무관으로서 중국 군사정보 수집을 많이 했고요. 그 전에는 B2 스텔스 폭격기 조종사였습니다. 로버트 스팔딩은 이 책에서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보 음모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저와 박한나라는 청년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문해 주시면 한 권 한 권 제가 서명해서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4.7 보궐선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슈퍼 보궐선거인데요. 오늘 이재명 선고가 있었죠. 이재명한테 결국은 무죄 파기환송을 했는데 이재명은 빠져나갔지만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국회의원 기신명이 걸려있는 슈퍼 보궐선거입니다. 이 선거는 사실은 우리가 잘만 하면 문재인 586, 다른 말로 전86, 전체주의 파리 86세대 이 문재인 586 집단에 대한 최종 판결이 되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음 대권 후보가 누구 됐으면 좋겠냐 우리 진영에서 이런 말 들으면 저는 정말 좀 깝깝합니다. 지금 대권 후보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대권 후보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힘을 기르고 내년 보궐선거에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다져나갈 것인가 또 가능하면 선거에 이길 것인가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2022년 3월 대선은 볼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앞에서 일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른 결과물이지 뭐 대권 후보가 뭐 A씨가 좋아 B씨가 좋아 이러면서 또 주술라고 촐싹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근본적인 화두가 돼야 됩니다. 2022년 3월 대선 전 북한 급변 사태가 일어날 확률은 99.9%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2년 3월 대선이면요. 지금부터 무려 거의 한 20개월 남은 건데 이거 20개월도 이상 남았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그 20몇 개월이에요. 20개월 정도는 22개월 뭐 20개월 이렇게 남았을 거예요. 20개월 정도 남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 북한 급변 사태 확률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99.9%라고 좀 봅니다. 이때 북한 급변 사태라고 하면 그러니까 초빙에 의해서든 침공에 의해서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진입해서 작업 중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기들끼리 잡아 죽이고 뭐 우당탕탕 하는 거는 저는 급변 사태라고 안 부릅니다. 내년 4월 7일 보궐 전에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날 확률 저보고 배팅하라 그러면 51%에 배팅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년 우리가 보궐선거 4월 7일 날 치르기 전에 이미 아마도 51%의 확률로 북한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 국제사회가 진입해서 작업 중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북체제가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마도 우리 쪽에서는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저랑 조성환 교수님이 그 말씀을 드렸죠. 지금 북한 상태가 정상이 아닙니다. 거기 고려 말 무신 정권, 무신 체제 상태입니다. 김여정 배후에 지나지 않고요. 김정은은 그 대역 빼고 나면 이게 어디에 처박혀서 무슨 짓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실제
쥐락펴락하고 있는 존재는 김영철, 리병철과 같은 배고픈 야전군인 출신 엘리트들이 그것을 쥐락펴락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년 4.7 보궐전 북한급 변사태 확률을 우리가 가늠할 때 몇 가지 가늠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늠자는 올해 11월 3일에 열리게 되는 미국 대선입니다. 만약에 올해 11월 3일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4.7 보궐전의 북한급 변사태 확률은 60%로 저는 높이겠습니다. 두 번째 가늠자는 9월에 특효약 EID-2801이 상용화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 특효약은 이미 또 한 달 전에 6월 말에 6월 하순에 2차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약품에 관한 실험 주기는 백신에 관한 실험 주기보다 짧습니다. 약품은 투약하고 그 다음에 투약에 의해서 증세가 완화됐나 완화되지 않았나 이것만 보면 돼요. 백신은 이와 다릅니다. 투약하고 항체가 어느 수준으로 생겼나를 또 검사하고 이 항체가 뭐 그러니까 중화항체, 뉴트럴라이제이션 안티바디라 그러죠. 그게 이제 그 백신이 그걸 만들어내는데 이 항체가 얼마나 지속되나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전한가, 그 다음에 항체가 생기나, 항체가 어느 정도 지속되나 이걸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 항체가 잘 작동하나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백신은 이 투약한 다음에 뒷과정이 길어요. 특효약보다. 그래서 이 백신이 조금 늦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10월, 11월에 연달아 백신 이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고로 그 10월에 먼저 나오는 건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개발한 차독수 완이 먼저 나올 겁니다. 이건 현재 3상 실험, 마지막 실험 중입니다. 대량 실험이에요. 뭐 10,000단위 이렇게 넘어가요. 브라질하고 남아공화국에서 실험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중, 그러니까 현지 날짜 목요일 중이니까 아마 한국 날짜로는 뭐 내일 새벽이나 되겠죠. 목요일 중에 3상 결과에 대한 임시 발표가 있을 걸로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 하나도 이거 보고도 안 하는데요. 당연히 미국 메이저 언론도 아직 보도 안 하는데 이거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구글링해서 영어로 뒤져보면 차독수완 뒤져보면 제가 이 기사를 본 게 오후 3시 경인데 그때 뭐 53분 전 이랬어요. 그러면서 목요일 중에 3상 결과 좋은 결과가 임시적으로 발표될 것 같다 이렇게 되고요. 11월에 미국 모데나사가 개발하고 있는 mRNA-1273이라는 이제 백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게 이제 7월 28일 날 3상에 돌입합니다. 그러니까 3상 돌입하고 나서 한 넉 달은 지나야 아마 결과 이제 사용화가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 모데나의 mRNA-1273에 대한 일상 실험, 그러니까 첫 번째 했던 실험에 대해서 아주 결과가 좋다라는 보고서가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의학 전문 잡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NEJM에 어저께 수요일 날 게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내 언론이 아무 발표 안 하고 있죠. 기자들은 또 미국의 PC 좌파들은 이 코로나 지옥이 계속 가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아 빠개져라. 세상아 빠개져라. 더 빠개져라. 더 망가져라. 흉악한 자들입니다. 자, 이 전제 1, 2, 3 이게 다 가늠쇠인데 만약에 1번도 맞아 들어가. 그래서 확률 60%로 높아져. 2번 맞아 들어가. 확률 65%로 높아져. 3번도 맞아 들어가. 확률 70%로 높아져. 점점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 7일 보선을 보면서 이 간음쇠들이 어떻게 간음되는지 그걸 아주 주도 면밀하게 같이 관찰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치는 대한민국 하나만의 정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문명전쟁 최일선에 선 그래서 고통받고 있는 그래서 환란을 겪고 있는 그런 한국인의 정치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좌파든 우파든 다 깡통이고 전부 멘붕입니다. 이 깡통 좌파 멘붕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인가 오늘인가 YTN 이동영 이 사람 뭐 뉴스 정면 승부라는 걸 진행하는 작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 보십시오.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박원순은 죽었는데 그 소리예요. 고소인은 숨어서 뭐 하는 중입니까? 참 한마디로 굉장히 그 야비하고 비열한 발언이라는 느낌을 좀 갖죠. 대한민국 패미는 패미도 아닙니다. 패미가 원하는 세상은 안 옵니다. 이제 얘들 패미도 이제 적으로 돌려요. 멘붕이에요. 패미도 적으로 돌리는 거예요. 멘붕이에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하면 다 추행입니까? 이거 저희 같은 그 꼴통 그 이른바 극우 마초들이 술자리에서 농담 삼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도 이제 농담 삼아서 나 지하철 타면 배낭 메고 있으면 배낭 앞으로 매. 그리고 손은 이렇게 들고 있어. 여기 위에 잡어. 혹시라도 오해받을까 봐. 이런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좀 틀딱스러운 사람들, 나이 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 옛날에 그 뭐 이 일상적인 그런 행동을 하면 요즘 세대한테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그렇다는 말을 듣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가씨 뭐 이런 말 쓰면 우리 언어책에서는 굉장히 높인 말인데 상대방은 그거를 굉장히 그 낮춘 말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환장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뭐 이제 말투가 그 말도 바뀌어 버렸고 막 그러니까 이거 괜히 시비 일으키기 싫으니까 조심해야지. 저만 해도 6학년 2반인데 저만 해도 그러고 살아요. 얼마 전에 제 연세가 이제 7학년 중반 때 접어드시는 의사 선생님 뵀더니 그분 이제 명의로 이름을 떨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아동 환자를 잘 다루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아동이 오면 사탕 주면서 손 펴봐. 그래서 손에다 올려놓고 이거 뭐 잘 먹어봐. 그러면 애가 감사합니다. 그럼 머리도 쓰다듬고. 그런데 젊은 어머니들이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젊은 어머니들은 그걸 보면서 아동에 대한 유혹이다라고 이제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깊게 상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태가 이렇게 달라져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대로 된 오리지널은 뭐냐면 여자가 추행이라고 주장하면 일단 추행 혐의를 받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그거 맞다고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성의 입에서 나중에라도 이상한 소리 안 나오게끔 잘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예민하게 살펴야 된다. 이게 이제 부담으로 주어진 거죠.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동형이라는 자는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추행이라고 하면 다 추행인가요? 또 이동형이 이렇게 말해. 이건 진짜로 야비한 소리인데. 4년 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문제 제기해봐야 합니다. 보통 이런 그 상급자가 자기의 직위를 이용해서 성추행을 한다든지 간음을 하게 되면 제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될 거라고요. 또 하급자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치욕감, 모멸감이 한쪽에 있고 다른 한쪽은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해서 그래도 버텨내고 뭐 살아남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에 대해서 좋은 점을 보려고 스스로 최면을 걸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심정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왜 저 보통 그 뭐 의붓 아버지에 의한 뭐 성폭행 십몇 년 했다가 튀어나왔다 이거 그러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십몇 년 튀어나왔을 때 나이가 보니까 30살이네. 그러면 15살 정도부터 성폭행인데 그럼 너 15살 때 그 사리 판단력 없냐 이거 18살이면 지금 선거권 주는데 그럼 너 그동안 12년 동안 18살로 기준하면 12년 동안 너 즐겼냐 이 소리가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얘기가. 그게 아니라 이 그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상하관계가 있는 사이에서 이런 추잡한 일이 벌어지면 피해자가 심리가 굉장히 복잡해진다고 이게. 그래서 이게 묵은 김치가 돼버려요. 그러다가 퍽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인간 심리의 변천 과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너 4년 동안 잘 즐긴 것 같은데 뭐 요새 토라져 갖고 이렇게 뒤늦게 배신 때리는 거요?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 말을 이동형이라는 자가 하는 거예요. 참으로 야비한 얘기입니다. 참으로 야비한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그 사후 폭력이죠. 무시무시하군요. 자 이렇게 근데
깡통 좌파만 멘붕하냐? 아닙니다. 깡통 우파 멘붕 거기에 못지 않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일단 깡통 우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미중 전쟁 외면합니다. 얘기를 잘 안 해요. 안 언급하려고 그래. 아예. 두 번째로 트럼프는 장사치라고 딱 못을 박아요. 트럼프는 이게 우리 기준으로 하면 또 미국 기준으로 해도 굉장히 사납고 진솔한 표현을 쓰는 파퓰리스트 투사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파퓰리즘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창의적 파퓰리즘이 있고 사기 파퓰리즘이 있습니다. 창의적 파퓰리즘 몇 명 꼽아볼게요. 헨리 포드 창의적 파퓰리즘이네. 모든 사람에게 자동차를 염가에 공급하겠다. 모든 사람이 차를 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거 파퓰리스트 아이디어예요. 파퓰리스트 슬로건이에요. Car for every home. 모든 가정의 자동차를. 파퓰리스트 슬로건이죠. 근데 그걸 실현해내잖아요. 그러면 이게 창의적이고 위대한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구호였을걸요. 빌 게이츠의 Information on your fingertips. 당신 손가락 위에 정보를 올려놓겠다. 실제로 실현했단 말이에요. 또 다른 것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인가 아니면 애플의 스티브 잡스인가. Computers at every home. 모든 가정에 컴퓨터를 들여놓게 하겠다. 그전엔 컴퓨터라는 건 메인프레임. 심지어는 그 CPU가 열이 많아가지고 CPU를 냉각시키려고 그 라지에타가 달려서 순행식으로 그게 냉각이 됐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던 컴퓨터를 요만하게 만들어서 싸게 만들어서 모든 가정, 모든 사무실, 모든 책상에 놓게 하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1980년대 얘기죠. 80년대 후반. 지금으로부터 약 멀지도 않아요. 한 35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실현됐잖아요. 위대한 파퓰리스트죠. 우리나라에 조선인도 한국인도 현대 국가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위대한 꿈을 제시를 하고 그걸 실현하는 사람. 우리 건국의 아버지 우남이승만. 파퓰리스트죠. 잘 살아보자. 박정희. 파퓰리스트죠. 그러나 이걸 다 실현해냈잖아요. 일의 결을 보고. 위대한 파퓰리스트죠. 사기 파퓰리스트 뭐냐. 집값으로 돈 버는 세상 없애겠습니다. 문재인은 오늘 그런 비슷한 말 했는데. 그리고 정부가 규제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혹은 집의 공급량이 떨어지니까 집값은 더 올라요. 특히 특정 지역은. 사기 파퓰리스트죠. 차베스 사기 파퓰리스트죠. 그러니까 일의 맥을 모르고 막 떠들어서 그때마다 이 때 군중을 동원하는 거. 이건 사기고 사람들의 그 욕망을 정확히 읽어내고 그 욕망에 달성하는 길을 보면서 쫙 일을 저지르는 거. 이거는 위대한 파퓰리스트고 트럼프는 위대한 파퓰리스트입니다. 그레이트 파퓰리스트입니다. 자, 이 그레이트 모든 파퓰리스트의 어법은 장사치 같아요. 좀 화끈하고 뜨끈뜨끈하고 약간 상스럽고 이거를 장사치 트럼프. 아, 지네 집 족보 갖고 와보라 그래요. 얼마나 고결한 족보를 갖고 있길래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그리고 장사치가 왜 나빠? 장사치가 왜 나빠? 기업가가 왜 나쁘냐고. 그 다음에 아씩 웃으면서 대선에서 트럼프 안 될 거야. 두고 보세요. 트럼프 될 확률이 꽤 높아요. 절대적으로 높아요. 그 다음에 트럼프를 마치 또라이 개인으로 본다고요. 아니 또라이 개인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은 연설문이 건건이 나온대요. 그리고 또라이 개인인데 어떻게 폼페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펜스 이런 사람들이 손발 맞춰서 얘기한대요. 미국의 반글 반중 진영 전체가 움직여서 일으킨 반란이에요. 이게 2016년 대선이. 반글 제가 만든 말입니다. 반글로벌리스트. 반글 반중 진영이에요. 이게. 쟤들은 친중 글로벌리스트 진영이고 여기는 반중 반글 진영이고. 그래서 트럼프를 잡아 죽이려고 든 거예요. 글로벌리스트들이. 그리고 지금도 잡아 죽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 거대한 흐름은 안 보고 아니 어떻게 트럼프 개인 또라이면 미국의 그 보수의 거목들이 모여서 CPDC
Committee for Present Danger China, 중국이라 불리는 현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민위원회, 이런 걸 만드냐고요. 어떻게 트럼프 혼자 개인 또라이라면 트럼프가 하는 그 엄청나게 좋은 연설이 매번 튀어나오며 펜스의 그 좋은 연설이 매번 튀어나오며 그 엄청난 그 보고서 요번에 발표됐던 거 그거 굉장히 좋은 내용이거든요. 글이 그 보고서 이름이 뭐였더라? 중공,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보고서였죠.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공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란 보고서. 그게 어떻게 또라이 개인한테서 튀어나오냐고. 그런 건 모르고 트럼프 혼자 또라이 개인으로 치고받고 하면서 점잖은 원로들 다 날려버리고 대통령 노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저기 강인선 이런 자들 그렇게 쓰잖아요. 조선일보 특파원, 동아일보 특파원. 당신들 또라이 못 본 모양인데 또라이는 백모요. 혼자서 날뛰잖아. 나 같은 사람이 촬영한 또라이지 저 사람은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 자들 쓰이고 쓰면서 BLM 같은 게 앞으로 대세예요. 사회에 이때까지 내려온 권위 이제 다 깨지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천만에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반중 반글 진영의 이 거대한 흐름에 대해서 대항해 보려고 극좌 좀비를 끌어들여 최후 발악을 하는 중이라고 저게. 그게 대세가 아니라 최후 발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른바 깡통우파, 조중동과 미통당이 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러니까 당연히 북한 급변 사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북한 급변 사태를 북한 내 우당탕 콩탕 지들끼리 잡아 죽이는 건 저는 족보에도 안 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북한 급변 사태는 초빙에 의해서든 침공에 의해서든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진입해서 작업 중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북한 급변 사태는 아예 개념이 없어. 저런 말 입에도 안 내. 조중동과 미통당. 그 다음에 자유시민의 각성과 조직화 철저히 외면하죠. 자유시민이라 그러면 도망부터 와요. 저기랑 가깝게 지내다가 찍힐까봐 서로 간에. 저 극우스러운, 저 박바스러운 집단하고 같이 놀다가 너 어떻게 그런 데랑 노냐 하고 찍힐까봐 도망부터 가. 말씀드릴게요. 미통당의 당협위원장, 그 다음에 현역 의원 중에요. 떨어진 사람이고 붙은 사람이고 가릴 거 없이 한 달에 자기 밥값 내고 자기 회비 내는 진성당원 그룹 50명을 개발해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잘난 국회의원 빠지 쳐 달고서 전부 와서 의원님 전부 지금 자기의 민원을 들고 있거나 혹은 미래에 민원 가진 사람을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이런 자들로 디글디글한 거예요. 모이면 다 밥값 어디 습한 데 갖고 구해야 되지. 모여서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오늘 소주 한 병에 저거 하나 먹었으니까 10,000원씩 거두면 한 돈 10만 원 비는데 돈 10만 원 비는 거는 저기 돈 좀 있는 김 사장이 내면 되겠네. 이렇게 계산하면서 먹질 않아요. 그런 예의가 없어. 그런 예의 있는 사람들이 안 모여. 의원 중심으로. 그러니까 의원이건 당협위원장이건 정말 뜨겁게 움직이고 뜨겁고 자존심 있게 딱 그 중심을 잡고 있는 생활인을 자기 선거구 지역구에서 단 50명이라도 제대로 발굴해서 딱 조직화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왜 없냐? 그 사람들 만나면 나 당내에 가서 이렇게 투쟁할게요를 약속해야 되거든요. 당내에 가서 그렇게 투쟁하면 당에서 찍혀서 쫓겨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의원, 다른 당원협의회장 같이 스크럼 짠다는 개념은 이 사람들은 평생에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여기를 끊어버린 거예요, 이쪽을. 비참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사회로 부정선거, 진상규명, 수사 촉구 이런 그 기본 투쟁을 다 외면하잖아요. 다 외면합니다. 기본 투쟁을. 이 멘붕이죠. 만성적 멘붕이에요, 여기는. 저쪽은 최근에 들어서 멘붕이 급성발작해서 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 깡통좌파는. 깡통우파는 저기 특히 탄핵 이후 지금 3년 반째
지금 4년 다 돼가죠. 만성적 멘붕 상태입니다. 만성적 멘붕. 기나긴 잠을 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깡통 좌파도 멘붕, 깡통 우파도 멘붕. 우리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일단 저는 욕을 바가지로 먹더라도 전제를 깝니다. 뭐냐, 미통당을 껍데기로 사용해서 미통당을 압박해서 작업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창당한다, 뭐 한다 해봐야 그 나물에 그 밥 돼버려요. 미통당도 못 가는 정치 투기꾼들이 디글디글 모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그 생활 전선과 연결되어 있는 자유시민들이 그걸 충분히 식별하고 그걸 다 골라낼 정도로 경륜과 식견이 쌓여있고 조직이 되어 있냐?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저도 당 만들고 싶어요. 저도 당 만들고 싶어요. 누가 어저께도 누가 전화 왔어. 아주 읍소를 하시더라고. 4.7 보선 큰일 났다. 국민들은 미통당한테 다 등을 돌렸는데 우리 시민 후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 내가 물었어요. 우리 시민 후보를 냈는데 미통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화당 생까고 자유통일당 생까고 기독자유당 생까고 했던 것처럼 없는 사람 취급해서 생까버리면 어떡할 텐데. 시민 후보를 냈는데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독박은 누가 쓰는데 우리가 써. 그다음에 시민 후보 내는 과정에서 다 일치단결해서 일사불란하게 되면 다행인데 그거 깃발 들었다가 여기저기서 이제 등 뒤에서 칼질 들어오거든요. 이른바 재야 우파 재야 보수에서. 그 칼침 맞아가면서 되지도 않을 일 나중에 독박 쓸 일 내가 왜 하냐. 나도 읍소하면서 호소했어요. 저도. 제가 누가 당 만들라고 자꾸 이제 우리 댓글도 가끔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럼 제가 그 말 합니다. 아니 회비 내고 조직화돼 있고 그런 분들 전국적으로 한 4만 명. 그중에서 지역에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 활동적인 분들, 앞가림도 돼 있고 시간 여유도 있고 건강하고 사람 친화력도 있고 세련돼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국적으로 한 2,000명 있으면 당 만듭니다. 저도 당 만드는데 일조합니다. 바로 당 만들자라 그러고 바람 지르고 거기다 일조해 드립니다. 그러나 그러기는커녕 그 10분의 1 100개 지금 안 되거든요. 어떻게 당을 만들어요?